게다가 무엇보다 좋은 게요.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서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이내에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코딩에서 입력한 값, 그 작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이 이제 휴머노이드가 배우면서 아틀라스가 배우면서 새로운 작업까지 완료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무엇보다도 2008년부터 현대차 공장에 실전 배치된다라고 합니다. 2028년부터. 28년부터. 네. 테슬라는 차에다가 굉장히 뭐 수십 개의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공이 굴러오면 공이 굴러왔고 그다음에 사람이 오면 차가 멈추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이 알파마요는 조금 이제 놀라운데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공이 굴러왔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벌어질 일이 뭘까요? 사람이 등장한 걸로 예측해서 제동을 하는 맞아요. 거군요. 그 공이 굴러왔으면 그 공을 멈춰야죠. 잡으려고 사람이 오겠구나라고 네. 인간은 생각을 뭔가 추론을 하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방식은 그냥 그 공이 굴러왔다는 시각적 정보를 가지고 장애물이 왔구나라고 섰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공이 왔으니까 그다음에 사람이 오니까 속도를 줄여야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주행 방식입니다. 알파마요요. And I invited some friends. Did they come? Hey guys, hurry up. I got a lot of stuff to cover. Come on, hurry. You know, we have LG over here. They just announced a new robot. Caterpillar, they've got the largest robots ever. Boston Dynamics, incredible. 네, CES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좀 미래를 예상해보고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미국 소비자 가전협회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인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1967년에 뉴욕시에서 시작돼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60년이 거의 다 됐고요. 올해 여기에 모이는 기업들 아무래도 지금의 가전업계보다는 향후의 가전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고 싶은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현대차도 여기서 로봇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어깨, 허리, 목 모두 360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Now it's time to officially take Atlas out of the lab. So for the first time ever in public,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Atlas to the stage. So as you can see, Atlas really does stand up the way that we show in our videos online. And we get tons of questions about this. Way to get up, and it turns out this is it. The other question we get all the time is how Atlas is moving. 와, 로봇 거의 뭐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네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몸이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유연함입니다. 관절 56개가 회전하고요. 네.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촉감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게 이제 아틀라스 신형 모델이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시절 현대차가 인수하기 전에 이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유압식이었어요. 근데 유압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관절의 유연함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반면에 무겁습니다. 네. 유지 보수가 조금 어렵고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휴머노이드의 전체적인 개발 방향이 전동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 전동식을 공개를 했는데 에너지 효율을 지키고 유지 보수가 간편한 장점은 유지하면서 앞서 보여드린 이 관절의 유연함 이거는 그대로 갖고 왔어요. 네. 게다가 무엇보다 좋은 게요.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서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이내에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코딩에서 입력한 값, 그 작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이 이제 휴머노이드가 배우면서 아틀라스가 배우면서 새로운 작업까지 완료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무엇보다도 2008년부터 현대차 공장에 실전 배치된다라고 합니다. 2028년부터. 28년부터요. 네, 네. 네. 이게 아까 잠깐 화면에 있었는데 50kg의 무게도 들 수 있고 영하 20도 혹한 그다음에 폭염 모두 뭐 견딜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현대차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렇게 로봇을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빠르죠. 그러면 왜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 안 하고 자꾸 네. 저런 거 하냐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 지금 고령화나 숙련 인력이 점점 감소하고 안전 리스크가 되게 큰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 로봇 같은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흐름들, 현대는 아마 거기다가 조금 다음
스텝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현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저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게 기존에 저희는 이런 로봇들이 들어오면 인간이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과 AI의 협업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런 로봇을 통해서 좀 위험하고 고중량 부분, 지금 50kg까지 네. 작업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복적인 작업 같은 것들은 로봇이 담당하고 관리를 하고 판단하고 이런 고부가치 업무는 인간이 하는 이렇게 해서 양축으로 앞으로 조금 활로를 모색해 보겠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CES에서는 이렇게 출근해서 일하는 로봇 말고요. 집안일 하는 로봇, 가사 로봇도 공개를 했습니다. LG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Everybody, this is LG's new innovative home robot, LG Cloyd. Hello, everyone. I'm Cloyd. 아, 우유도 꺼내주고 빨래도 개주고 그리고 뭐 취재진과 주목 이런 인사도 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을 했네요. 좀 컨셉으로는 좀 재밌긴 하지만 네. 그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다. 굉장히 멋진 개념이죠. 그런데 화면에 보시겠지만요. 아까 아틀라스 봤을 때는 와우 하는 그런 탄성이 나왔는데 관절 움직임이요. 네, 맞아요. 네네. 그 클로이드는 조금 약간 이렇게 굉장히 느려, 조금 느리게 느려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 그 시장 공개된 로봇에 대한 반응은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현대차 주가 장중에 7% 넘게 올랐습니다. 아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반면 LG전자 주가를 보니까 지금 현재 한 2%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아하.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자가 투자자가 기대했던 눈높이에는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하지만 앞으로 이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LG가 진출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 테슬라 봤었잖아요. 그쵸. 뭐 몇 년 사이에 갑자기 굉장히 그쵸. 네.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클로이드도 빨리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제로 레이버 홈 이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일, 집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이 목표라고 하네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저는 사실 스필버그 감독의 2001년 영화 제목이 생각났어요. AI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 그 영화의 내용은 네. AI 소년을 입양하게 된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영화의 카피가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he is not real, but his love is라는 카피인데 그는 리얼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의 사랑은 리얼이다. 지금 LG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네. 단순히 제품 성능만 좋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제품이 그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애정 어린 기술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감성과 지성을 다 잡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좀 빨래 개주는 게 이게 좀 빨리 잘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듭니다. 주부시다 보니까 그 기능에 더 눈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CES에서는 이제 또 삼성전자도 관심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왜 로봇이 없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로봇 사업에 대한 방향은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 제조 생산 거점이 있고 그 거점 하에서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목표 방향 하에서 지금 차분히 준비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우리 저희들의 제조 현장에 투입이 될 것이고 또 그것들을 투입하는 시점에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로봇 그래도 차분히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산업적인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들어가는 무게들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거 로봇을 통해서 좀 하고 싶은 게 좀 더 급할 거고 네. 반도체는 사실 삼성이 반도체 많이 하는데 반도체 공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일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공중에 뭔가가 벨트에서 계속해서 물건들이 네. 움직여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라인이거든요. 사실 이미 많이 자동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삼성은 좀 덜 다급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HBM4 이 16단 이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해요. 네, 기존의 12단 그 36GB 모델 후속작인데요. 네. 16단입니다. 세계 최초고요. 48GB인데 이걸 공개했다는 거는 뭐냐면 SK 측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객사 일정에 맞춰서 지금 우리 제품 개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조만간 이제 납품하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 SK 하이닉스의 실적에도 대한 자신감을 비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ES 부스들 눈길 가는 곳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 어제 중국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LA, 그러니까 라스베이거스로 넘어가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 그 동선도 눈에 좀 띕니다. 지금 계속 사진들이 찍히고 있는데요. 뭐 삼성, LG, 뭐 퀄컴 부스를 둘러보는 모습도 화제가 됐고요. 협업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젠슨 황 딸이랑 만나서 대화하는 사진이 포착이 됐는데 젠슨 황과도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움직임도 지금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기존에는 이제 제조사들이 보자면 경쟁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술을 약간 비밀리에 비공개로 해가지고 네. 우리가 제품을 짠 내놓아서 소비자 반응을 얻을까의 경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AI 시대에 와서는 파트너십 경쟁인 것 같습니다. 혼자해선 안 되거든요. 지금처럼 속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 있어서는 단일 기업이 뭔가를 발전시키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각자가 잘하는 모델을 합쳐가지고 종합적인 능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더 소비자 반응을 이끌 수 있고 기업이 더 빨리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 정의선 회장이 방문한 부스를 보자면 두산, 퀄컴, LG, 삼성 전방위로 방문하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이제 교수님 정말 이렇게 전부 다 같이 협업하는 시대에 어떤 뭔가 이런 게 바뀌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만 해도 두산 왜 갔냐 생각해보면 에너지의 다음 세대 에너지를 보고 싶고 LG를 왜 갔냐. LG전자 말씀 주셨는데 LG의 자회사 중에 지금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 그래서 더 이상 자동차는 전기 부품이지 이게 기계가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LG에서 하고 있고요. 퀄컴도 AI 하는 기업이고요. 삼성도 지금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지금 다 방문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프론티어가 나아갔나 계속 점검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이 협력을 끌어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젠슨 황은 사전 미디어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약간 팝스타 쇼 보는 것처럼 환호를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보니까 특유의 검은색 재킷을 입고 젠슨 황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근데 같이 등장한 로봇이 있는데 이족 보행 로봇이었습니다. 약간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황 CEO 말을 듣고 이 로봇들이 지금 나오네요. 로봇들이 연설 끝날 때까지 약간 무대 위로 오가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폴짝 뛰는 모습 이런 게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피지컬 AI, 그러니까 AI 컴퓨터를 실제로 장착한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이러면서 젠슨 황은 벤츠와 함께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생각하며 달리는 자율주행차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자율주행을 보자면 이제 테슬라 방식 있잖아요. 테슬라는 차에다가 굉장히 수십 개의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공이 굴러오면 공이 굴러왔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오면 차가 멈추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이 알파마요는 조금 이제 놀라운데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공이 굴러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뭘까요? 사람이 등장한 걸로 예측해서 제동을 하는 맞아요. 거군요. 그 공이 굴러왔으면 그 공을 멈춰야죠. 잡으려고 사람이 오겠구나라고 네. 인간은 뭔가 하죠. 추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방식은 그냥 그 공이 굴러왔다는 시각적 정보를 가지고 장애물이 왔구나라고 섰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공이 왔으니까 그다음에 사람이 오니까 속도를 줄여야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주행 방식입니다. 알파마요요. 이게 저도 보고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네. 물론 아직은 이제 시연 영상이긴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면 거의 이른바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어제 또 시장은 정직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4%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군요. 네네. 네, 그렇군요. 출시 미국에서는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서는 3분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 교수님 또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얘기 지금 많이 해주셨는데 네. 여기에 지금 경쟁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이 학습과 추론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필요한 것들이 엔비디아의 기술력이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아까 메디슨 왕 딸도 잠깐 나왔지만 메디슨 왕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냐면 일부는 아빠의 사업을 좀 도와주고 있지만 또 일부는 이 엔비디아에서 하고 있는 AI 관련된 이 유닛에 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새로운 경쟁 구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엔비디아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핵심 반도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향후의 업황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올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와 엔비디아의 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한편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라스베가스의 CES 이걸 보면 AI 로봇 시대 정말 성큼 다가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